대구에서 가창면으로 내려와 차를 몰고 가파르고 꼬불꼬불한 언덕길을 조심스레 올라가다 보면 차량 진입 불가라는 안내판을 볼 수 있습니다. 안내판 근처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문을 열고 내려서 조금 올라가면 드문드문 피어오르는 연기와 낯선 이를 경계하는 개들의 짖는 소리가 아직도 이 외딴 곳에 사람이 살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가파른 오르막길을 조금만 더 따라 올라가다 보면 황금빛 지붕들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납니다. 맞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볼 달성 조길방 고택입니다. 조길방 고택은 현재 소유자인 조연기 씨의 조부님인 조길방 어른의 조남을 붙인 것으로 안채와 사랑채, 헛간채, 그리고 방앗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오른편에는 한눈에 봐도 다른 집에 비해 지은 지 오래되지 않아 보이는 집이 한 채 있습니다. 바로 헛간채입니다. 지금은 부속채로 이름 지어졌지만 15년 전만 하더라도 화장실이 같이 있던 양철 슬레이트 지붕이 황량하게 생긴, 아니 거의 쓰러져가는 건물이었습니다. 헛간채는 새로 지었다는, 그리고 인위적인 느낌을 최대한 지우려고 노력을 기울인 흔적들이 보입니다. 곧고 바르게 마름질된 기둥과 도리를 제외하고는 주초부터 시작해 인방제, 석가래까지 가공을 최대한 하지 않은 자연재를 쓴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헛간채 전면에는 사랑채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 두 채 가운데에 있는 공터가 바로 바깥마당입니다. 바깥마당 앞에는 새로 지어진 화장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사용 불가능해 보이지만요. 사랑채 뒤편에는 쪽마루 위에 어디에 쓰일지 모르는 판재들이 켜켜이 쌓여 있고 그 옆에는 농사일에 쓰였을 법한 잘 알 수 없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지나 안으로 몇 발짝 들어가면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아니, 이렇게 가파른 산 중에 꽤 널찍한 마당을 앞에 둔 집이 있다니 놀랍기만 합니다. 마당은 안채와 사랑채, 그리고 방앗간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마당이 아늑하게도 느껴집니다. 원래는 사랑채 옆에 대문간이 있어 앞마당으로의 시야를 가리고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없어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안채에서 주로 생활하는 안주인의 보호를 위해 대문간 혹은 별도의 장치를 사용해서 안으로의 시야를 한번 걸러주는 배려를 가진 집이 우리 한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까지 제가 답사했던 집들은 모두 초가집이긴 하나 살고 있는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격식 있는 집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당에 깔린 잔모래를 사복사복 밟는 느낌이 어찌나 부드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모래 밟는 소리에 안채에서 인기척을 알아차린 안주인께서 안방의 정면에 나 있는 저 작은 눈곱재기 창을 열어 반갑게 인사해 줄 것만 같습니다. 사랑채 전면 방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도 쪽마루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녀본 바로는 입구에는 항상 쪽마루가 있었는데 이는 바깥 공간에서 내부 공간으로 들어가기 위한 완충 공간으로 보입니다. 외부와 내부라는 분리된 공간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공간인 거죠. 이렇게 생각하니 쪽마루는 바삐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쉼표 하나를 건네줄 수 있는 멋진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채로 올라가는 계단을 보아도 안주인을 위한 배려가 눈에 보입니다. 안채는 산의 경사로 인해 석축을 쌓아 올려서 그 위에 집을 앉혔는데 석축에는 두 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청으로 이어지는 계단이고 또 하나는 부엌으로 이어지는 계단이지요. 눈에 띄는 것은 대청으로 이어지는 계단은 5단인 것에 비해 부엌으로 이어지는 계단은 7단이라는 점입니다. 계단의 높이를 낮게 해서 힘들이지 않고 오르내릴 수 있게 일부러 한 것 같아 보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건넌방부터 보면 입구에서 양 여닫이 새살문이 있고 밑에 아궁이가 있습니다. 온돌방이네요. 입구의 문 높이가 워낙 높아서 출입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큰 창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출입은 대청을 통하거나 측면의 문을 통해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옆에 대청도 너무 아늑하죠? 특히 지금은 저번 하병수 가옥과 마찬가지로 대청이 햇볕에 받아 따뜻해져서 낮잠 한숨 자기 그만입니다.
이 대청에는 집 주인분께서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한번 볼까요? 바로 대청 정면에 보이는 기둥과 이 기둥이 올라타 있는 대들보입니다. 정면에 보이는 기둥은 쌀이나무 기둥이라는데 정확히는 쌀이나무는 아니고 느티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쌀이나무는 이렇게까지 크진 않거든요. 그리고 보는 칠기나무로 만든 칠기보장이라 하는데 이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찌됐건 이 보는 자연재인데 전 이렇게 가공되지 않은 부재들이 너무 자연스러워 보이고 좋습니다. 볼을 올려다보고 있으면 자연스레 장여에 쓰인 상냥문이 보입니다. 이 장여는 가구식으로 보면 종장여인데 상냥할 때 거는 장여라 해서 상냥장여라고도 합니다. 읽어보면 성상제위 9년 갑진 2월 19일 묘시 수주미시 상냥이라고 쓰여 있는데 갑진년이면 1784년에 해당되고 정조 8년입니다. 이를 통해 이 집이 약 230여 년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오래됐죠? 이제 눈길을 아래로 조금만 내리면 조그만 판문이 보입니다. 정면에서는 액자에 가려서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이 문의 크기로 봐서는 출입을 위한 문이라기보다는 하병수 가옥에서 봤던 바람구멍 같아 보입니다. 이 고택의 뒤쪽은 산이고 앞마당은 모래가 깔려 있으니 여름에 이 문을 열어두면 바람이 술술 통해서 에어컨이나 다름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대청마루를 보면 역시 우물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우물마루도 오랜 세월 사람 손을 곱게 타고 맨질맨질합니다. 청판의 축소로 인해 새로 끼어 넣어진 좁은 폭의 청판이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저는 우리 한옥에 콩깍지가 씌인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청 좌측으로는 안방이 있습니다. 대청에서 안방으로 들어가는 문은 여느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세살문인데 정면에 있는 이 창호가 참 재미있죠? 크기를 보면 눈곱쟁이 창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기척이 나면 큰 문을 열고 나가지 않고 이 작은 문을 간단히 열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아주 애교스러운 문입니다. 부엌은 정면에 출입을 위한 양 여닫이 판문이 있고 판문 옆으로는 작은 사롱창이 있습니다. 부엌 안으로는 예전에 쓰던 살림살이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엿보입니다. 부엌 우측 벽으로는 안방과 연결된 세살문이 있고 그 옆에는 아궁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꽤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을 것 같은 작은 외 여닫이 판문이 우측 모서리에 위치하고 있죠. 이 또한 안주인이 부엌으로의 자유로운 출입을 위한 배려일 것입니다. 방앗간도 사랑채와 마찬가지로 세 칸집입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창고 같아 보이지만 마구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는 방이 있고요. 방 옆은 곡식 창고입니다. 이 제일 좌측엔 디딜방아가 있었는데 지금은 보이질 않네요. 그리고 이렇게 뒤로 가보면 말 그대로 뒷간이 있습니다. 뒷간 가는 길은 왜 항상 무섭게 느껴지는 걸까요? 모두 둘러본 뒤 대청 앞에 앉아봅니다. 이 앞에 보이는 산이 모두 내 마당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번에도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조길방 가옥을 같이 둘러보셨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함께 보면서 집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